강원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삼척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80대 노인이 숨져 당국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삼척시 도계읍에 거주하는 80대 여성 A씨가 5일 오후 2시쯤 삼척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주사를 맞은 뒤 2시간 반 후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백신 접종 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피를 토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30분쯤 사망했습니다. 삼척시와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사망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정밀 조사 중입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의 방역수칙 위반을 점검해 130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일주일 사이 관내 체육시설을 시작으로 모두 20여 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별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관리에 나섭니다. 체육시설의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준수와 취식 금지, 5인 이상 사적인 집합 금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방역수칙 미준수로 적발될 경우 법률에 따라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원도형 전자출입명부인 클린강원 패스포트의 가입자 수가 5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강원도는 지역에서 자체 개발한 전자출입명부가 사용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출입 인증 건수가 1,050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인증 건수도 10만 건을 넘고 가맹업소는 3만 6천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확진자 발생 지역 역학조사에 150회 이상 활용되는 등 클린강원 패스포트가 기여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상춘객의 입산 자제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화천군은 지난해부터 야생 멧돼지 폐사체 2,400여 마리가 발견됐고 그중 400여 마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주변 야생 동물과 사람, 차량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높아 입산 자제를 통한 확산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화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인돼 돼지 수천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충북 오송에 본청이 있습니다. 전국 6개 광역시도에 지방청을 설치해서 식품의약품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최근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강원 의료기기 발전을 위해서 강원 지방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주시의회 곽희훈 의원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의원님 반갑습니다. 최근에 식약처 강원 지방청 설치 관련해서 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바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건의문 내용을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제 팬데믹 속에 우리나라 K-방역이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에 이제 수출 주도형 의료기기 업체들이 많이 이렇게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도내 의료기기 입주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인허가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업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의료기기의 인허가 문제 또는 3년마다 이제 재승인받는 이런 허가 문제들이 서울청에 가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멉니다. 왔다 갔다 하려면 4-5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의료기기 업체에서는 많은 이제 시간과 또 인력과 또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원주에 식약청 강원청을 좀 유치하겠다 이런 건의문을 드렸습니다. 도내에서도 꼭 왜 원주여야 하는지, 그러니까 식약처 강원지방청이 원주에 입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실까요? 강원도에 이제 많은 의료기기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데요. 이런 업체들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지방청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서울지방청에 가서 인허가를 받는 업체들의 35% 이상이 강원도 기업이고요. 또 우리나라 의료기기의 총 수출액 중에 강원 의료기기 산업의 수출액이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이제 강원도에 입주하고 있는데요. 이런 입주 업체들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서울지방청을 찾고 있는데 서울지방청 인근 업체들은 뭐 한 2달 정도 내에 인허가가 맞춰지는데 강원도 업체 또 원주 업체들은 4달 정도로 한 2배 이상 시간이 더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업체들이 많은 원주시에 이런 식약처 분소가 유치가 된다면 강원도의 의료기기 산업들이 훨씬 더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의문 발표 이후에 각계에서도 이 설치 요구에 동참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도 한 말씀 이야기해 주시지요. 네, 우선 의료기기 업체들은 예전부터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의료기기 업체들도 건의문을 내고 또 서명들을 받고 있습니다. 유치 서명을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정치권들도 우리 강원도 중에 또 원주에 의료기기 많다 보니까 원주의 분소를 유치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커지고 있어서 지역 정치인인 이광재 국회의원, 송기현 국회의원께서도 식약처 관계자를 만나서 또 논의를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강원도 상공회의소 협의회에서도 식약처 강원청 분소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주시의회에서도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도 하고 또 시민 서명 운동도 개최해 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또 18개 시군 의장단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 의장단 협의회도 이런 유치 건의에 대한 건의문을 좀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해서 앞으로 정말 그 식약처 강원청 분소가 좀 원주에 유치돼 가지고 강원도 의료기기 발전이 좀 더 한층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원주시의회 곽희훈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동해시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 사업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공익성 검토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공익성 검토 과정을 통해 경제구역 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공익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공익성 검토는 이미 국토부와 환경부를 포함한 중앙부처에서 심의를 거쳐 승인된 것이라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체육단체 등이 주관한 체육대회 기간에 한해 참가 선수단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식당에서 거리 두기를 준수하면서 단체 식사를 할 수 있는 방역수칙이 마련됐습니다. 태백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 경제 회복에 나서고 있지만 집합 제한 명령에 따른 방역수칙으로 선수단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최근 국무총리 주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때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해 체육대회 기간에 한해 단체 식사를 허용하고 식사 시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보안 수칙이 반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태백시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 시 기본 방역에 충실하고 숙박이나 이동 등 기타 활동은 상황별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평창군이 종합영상제작업체와 함께 평창종합영상스튜디오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영상 스튜디오 등 시설 투자, 운영을 통한 영화산업 육성과 행정, 재정적인 지원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평창 종합영상스튜디오는 종합영상제작업체가 약 16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6년까지 3단계에 걸쳐 평창읍 일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친환경 농법 확대를 위해 유용 미생물 무상 보급에 나섭니다. 춘천시는 올해 3억 2천여만 원을 들여 고초균 등 유용 미생물 200톤을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미생물 공급소를 4곳에서 5곳으로 늘리고 미생물의 종류도 고초균과 광합성균으로 확대했습니다. 유용 미생물은 7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급됩니다. 양구군이 평화의 숲을 조성합니다. 양구군은 5일 방산면 현리에서 사단법인 평화의 숲, 유한 킴벌리 등과 함께 평화의 숲 조성을 위한 식목 행사를 갖고
자작나무 1,300여 그루를 심기로 했습니다. 양구읍 군량리에도 헛개나무와 마가목을 심어 평화의 숲을 조성하고 한반도의 분쟁과 갈등을 줄이고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의미를 담아낼 계획입니다. 참석 기관과 단체는 이날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숲 가꾸기를 실시하는 등 평화의 숲 사후 관리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오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침체된 여행업계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방한 랜선 여행상품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참가 희망업체는 1일 이내 관광 체험 프로그램 상품과 한국 문화 등을 한류와 가족관광, 안전관광 등의 주제로 구성해 설명 영상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최종 선정되는 100개 상품에는 상품 개발과 온라인 판촉비가 지원되고 박람회 홍보 기회 등이 부여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최근 다양해지는 산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산림 일자리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산림 일자리는 춘천, 홍천, 인제 등 구기름관리소 산림보호지원단 36명입니다. 산림보호지원단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보조해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 단속에 참여하고 산림 정화 등 각종 산림보호활동을 수행하는 직무를 말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관할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가구소득 기준 중위 65% 초과 2억 원 이상 재산 소유자, 반복 참여자 등도 신청 미달 시에는 선발 대상에 포함됩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한시적인 경영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소농직불금을 수령하고 현재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재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당 3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바우처는 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되고 90일 동안 농기계와 비료 등의 농자재 구입과 주유, 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4월 한 달간 농지소재 관할 읍면동이나 농축협을 방문해 하면 됩니다. 철원군이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위한 일손 돕기에 나섭니다. 철원군은 군청 직원 등 공무원 450여 명을 투입해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농가의 모짜리와 모내기 작업 등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철원군은 영농철 집중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하나 매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3년째 공무원의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 이사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의 이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무료 이사는 매달 8가구를 대상으로 제공합니다. 신청은 읍명동 사무소로 하면 되고 춘천시 이사협회 재능 기부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강원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